과학이라는 말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과학의 사전적 의미는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자동차 좋아하는 분들은 과학하면 보편적으로 떠올리는 차가 있을 겁니다. K3, K5, 그리고 카니발이 대표적이죠. 공교롭게도 모두 기아인데 이 셋 중에는 단연 K5를 이길 차는 없을 겁니다. 과학 5호기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그 많고 많은 차들 중에 하필 K5가 과학이라고 불리는 건지, 그리고 왜 그렇게 불릴만한 운전자들이 K5에 몰려 있는지요. 참고로 과학이라 불리는 차를 타는 차주분들은 약간 기분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충분히 납득이 되실 거고요.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K5가 특히 과학이라고 불리는 이유, 그리고 K5가 그런 특성을 보이는 이유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과학이라 불리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르노코리아 차들은 중간이 없다는 말이 있죠. 완전 난폭 운전을 하거나 1차로 정속 주행하는 차가 유독 많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쌍용차도 비슷합니다. 픽업트럭 모델들은 난폭 운전을 하거나 정속 주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엑선 같은 차들은 느긋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걸 모두 종합하면 택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K5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스티커를 많이 붙이거나 튜닝을 한 차가 떠오르죠. 아예 튜닝을 안 한 것 같은 차들도 자세히 보면 하허호라는 가슴 웅장해지는 계급장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흰색 K5, 그 중에서도 렌터카 번호판을 단 차들은 피해야 한다는 말도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왜 하필 K5일까 하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나름 이유가 있더라고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매 연령대입니다. K5가 실제로도 젊은 세대 구매율이 압도적입니다. 이건 동급 모델하고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타를 보면 의외로 50대 이상 구매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60대, 그 다음은 30대였습니다. 가장 적은 건 20대였습니다. 디자인이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만 하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연령대별 구매율하고 전체 판매량은 연결짓기가 어렵죠. 판매량이 많다고 해서 20대 구매율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K5는 30대 구매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20대 구매율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른 차량 비교하면 차이가 더 뚜렷합니다. GV80 구매 연령 비율을 보면 50대가 가장 높았고요. 60대와 4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20대는 소수였습니다. 자, 구매 연령대랑 과학이랑 무슨 상관이냐? 두 번째는 사고율입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건 20대가 높고 어떤 건 50대가 높은데 이건 자료집계 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일단 면허 소지자 대비 사고 건수를 보면 50대에서 70대 사이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나온 거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운전자 수가 당연히 30대 이상이 훨씬 많죠. 인구 감소 현상과 고령화 자료만 봐도 당연하고, 그냥 우리나라 운전자가 1000만 명이라고 가정해보면 20대보다 30대에서 80대 이상을 다 합친 게 당연히 많을 거잖아요. 운전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사고 가능성이 많다는 거라서 다른 자료를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사람 중에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 이건 당연히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통계자료는 장롱면허 운전자를 제외하고 조사한 자료라서 기준도 더 명확하죠. 그리고 여기서 더 확실히 하려면 자동차 대수를 동일하게 한 통계자료를 보는 건데 10만 대당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20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20대 다음으로 높은 건 60대와 70대 이상이었습니다. 10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20대는 상대적으로 운전 경력이 많지 않고요. 과학하면 떠오르는 차도 딱 두 가지잖아요. 무서운 줄 모르고 난폭 운전하는 유형, 그리고 운전이 너무 미숙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는 유형, 이게 상대적으로 20대에 많이 몰려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20대와 30대 구매 비율하고 연결해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K5가 많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제대로 운전하는 운전자들과는 상관없이 이런 차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서 K5는 과학이라는 공식이 생긴 겁니다. 정상적인 운전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쯤에서 궁금한 건 아니 그러면 카니발은 대체 왜 그러냐? 이런 거죠. 이것도 그냥 구매 연령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까 K5는 20대랑 30대 구매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카니발은 40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왜 우리 가끔 우스갯소리로 20대 때 K5 타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카니발로 넘어가서 그런 거지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마냥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20대 때의 운전 습관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순환거리가 계속 커지고 커지면서 지금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요즘 들어서 더한 것 같지? 이런 거죠. 세 번째는 자동차 구매 시장의 변화입니다. 옛날보다 하호호 번호판을 단 렌터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도로만 나가봐도 알 수 있고요. 통계 자료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렌터카 시장 규모를 보면 2018년에 75만 대 수준이었던 게 2019년에는 85만 대를 돌파했고요. 2020년에는 91만 6천 대 가까이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00만 대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렌터카 시장이 커졌다는 건 뭐예요?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소리죠. 예전에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면 무조건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렌터카는 제주도 여행 갔을 때나 타볼 수 있는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단기 렌터카뿐 아니라 장기 렌터카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기 렌터카 업체도 엄청 규모가 커졌습니다. 당장 쏘카, 그린카 이런 브랜드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공유 시장 규모를 보면 2011년에는 6억 원에 불과했던 게 2015년에는 800억 수준으로 올라왔고 2020년에는 무려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집도 그냥 매매로 사버립니다. 그런데 돈이 조금 부족하거나 여유 자금이 좀 모자라면 전세나 월세로 가잖아요. 당장 전세나 월세가 매매보다 훨씬 덜 부담스럽고 이건 진입 장벽이 매매보다 훨씬 낮은 거니까 돈이 비교적 부족한 연령대도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일시불이 부담스럽다면 렌트나 리스로 우회해서 구매하는 거고 요즘은 렌터카에 접근하기도 훨씬 쉬워졌고 동시에 아까 봤던 K5 20대와 30대 구매율까지 같이 보면 K5가 과학이라 불리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괜히 정상적인 차주들까지 프레임이 씌워진다는 거죠. 괜히 사고 나면 내 잘못도 아닌데 역시 흰색 K5는 과학이지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K5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건 그만큼 가격이 괜찮다는 거고 과학이라는 이미지도 무조건 20대가 많이 탄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닙니다. 차의 성능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붙을 수 있는 별명입니다. 20대가 많이 탄다고 해서 경차나 아반떼 같은 차들이 과학의 대명사로 불리지는 않으니까요. 풀옵션을 해도 3,700만원 수준이고 중간 옵션 정도로 하면 3천만원 초반대로도 충분히 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특정 연령층의 구매율이 탄탄하고 경쟁 모델을 압도하고 심지어 어떤 수식어가 명확하게 붙을 정도로 자주 보이는 차라면 자부심을 충분히 느껴도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런 차들은 나라별로 있습니다. 토요타 셀리카나 혼다 시빅, 포드 시에라 이런 차들도 비슷한 위치가 아닐까 싶네요. 한때 시대를 대표했던 차들로 기억되니까 K5 같은 차들도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성비에 상품성까지 증명한 거라고 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과학 이미지가 붙은 것도 운전자들 잘못이라 하기도 그렇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부터 있습니다. 애초에 운전면허 교육부터 잘못됐으니까 우리나라 도로가 점점 엉망이 되는 거고 따지고 보면 K5 말고도 과학이라 불리는 차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